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이었죠. 국정 브리핑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신이 구상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 큰 방향들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심으로 하실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신이 구상한 연금 개혁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은 저는 이런 속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한자성어로는 견란국에, 볼견자, 알란자, 구할구자, 닭개자. 달걀을 보고 닭이 되어 울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지나치게 성급함을 이루는 말인데요.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견란국에 비유를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하냐, 왜 시급한 개혁 과제냐 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보따리가 있어요. 돈 보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9%, 절반인 4.5%는 자기 급여에서 나가고 나머지 절반 4.5%는 회사에서 내주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이라든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액을 자기 소득에서 지불을 하고요.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이 돈 보따리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돈 보따리에서 나오는 연금 지급액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지급액은 급격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돈 보따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31년, 그러니까 2055년이면은 돈 보따리가 완전히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통계청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내년 2025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2181만 명이에요. 그런데 5년 뒤에는 2090만 명으로 줄어들고, 또 5년 뒤인 2035년에는 1967만 명.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에 90만 명이 줄어들고, 또 5년이 더 지나가면은 123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래 빨간색은 수급자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25년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721만 명이에요. 근데 5년 뒤에는 900만 명으로 약 180만 명이 늘어나요. 또 5년 뒤에는 1102만 명, 무려 202만 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록 돈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연금 기금이 지금은 흑자지만은 적자로 전환이 되고 결국 2055년에는 고갈이 될 거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든 자료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금보험 수입은 60조 정도, 그리고 연금 지출액은 42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흑자인 거죠. 18조 원 정도 흑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특히 연금 지출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에 연금 지출액이 1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3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불과 2년 뒤 아닙니까? 불과 2년 뒤인 올해에는 42조. 그러니까 2년 만에 지출액이 12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41년이면은 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적자로 전환이 되고 적자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이면은 이제 연금이 고갈될 거다. 지금부터 29년 뒤. 근데 정부의 재정 추계로는 2055년, 지금부터 31년 뒤면은 연금이 고갈이 된다. 이런 지금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뭐 하고 있었나? 손을 놓고 있었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신용은 했어요. 신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의 그 연금 추이, 그 돈 보따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국민들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국민들이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 때만 모면하자라는 심정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한 거죠. 뭐 아니 그래도 뭐 앞으로 뭐 30년 남았고 40년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국회 연금 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꾸렸거든요. 그래서 국회 연금 투기에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각계 시민 대표, 각계 전문가, 연금 전문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든 안이 뭐냐면은, 지금은 보험료율이 9%고 소득 대체율이 42%인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을 하자. 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연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었으면은 2,500만 원 정도, 내 가입 기간 연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는 연금으로 돌려주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 투기가 어떻게 입장을 내놨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데는 오케이, 그래 13% 정도로 올리자. 뭐 20% 30%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극하게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 근데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뭐 거의 50%를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40% 정도를 주장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접점을 거의 찾았는데 43대 44로 거의 근접을 했죠.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를 해요. 이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는데 어쨌든 연금 투기에서는 거의 근접을 했어요. 1%포인트는 뭐 사실 이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민주당은 일단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고치는 거, 이거를 모수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 가서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묘하게도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아주 격렬하게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제 걷어찬 거죠. 걷어차고 아이 안 돼. 이거 해봤자 연금 고갈 시기를 7, 8년 정도 늦추는 것밖에 안 돼. 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돼라고 하면서 걷어찼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난 목요일에 내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합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내놓겠어라고 발표를 한 게 바로 이번에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입니다. 그러면은 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뭐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큰 방향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저출산과 관련된 이제 보험료 지원이에요. 지금도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고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20년 동안 가입을 했으니까 20년 불입분에 대한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애가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는 1년 6개월을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20년 가입했지만 22년 6개월 가입한 걸로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 2년 6개월분은 국고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지금도 있는 제도예요. 다음에 우리가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6개월 복무 기간을 연금에 가입한 걸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출산 여성 같은 경우에 첫째 애도 1년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애를 셋 낳으면은 22년 6개월이 아니라 23년 6개월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군복무 기간도 전체를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20개월, 21개월을 전체를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이게 뭔 얘기냐? 지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2070년에 연금이 고갈이 돼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애를 더 안 낳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네. 그래가지고 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10년 땡겨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든지 지급받는 연금액을 깎든지 아니면은 연금 수령 나이를 뒤로 늦추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인데,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시일 뿐입니다. 이게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씩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대는 0.8%포인트씩 5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고 50대 같으면은 한꺼번에 4%포인트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안을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짧은 중장년 세대의 부담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2055년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늦추겠다. 2085년까지.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든 모수 개혁안으로는 기껏해야 7 내지 8년 연장시키는 거지만은 내 연금 개혁안으로는 30년을 뒤로 늦출 수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먼저 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연금 고갈 시기가 지금은 2055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당겨지면 당겨졌지 늦춰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은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면은 원래 예정됐던 그 연갈 고갈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연금 지급액을 삭감을 하든지 우리가 연금을 받는 나이를 지금보다 지금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더 뒤로 늦추든지 뭐 70세, 75세 이렇게 늦추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소득 대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거든요.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이에요. 근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액도 풍족한 게 아니거든요. 평균 받는 연금액이 지금 50만 원 중반대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4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연금이에요? 그게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입니까?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냐? 허울뿐인 연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국제기구에서 만든 연금소득 대체율 권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이 정도는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좀 권고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친 거지만은 그게 내가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 평균 소득의 한 65 내지 75% 정도는 줘야지 노후에 안정적인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도 4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 빈곤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세대별 차등화 방안인데 아니 지금도 보십시오. 40대나 50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 30대 정규직 청년들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청년들은 보험료를 낮춰주고 중장년 세대의 부담은 높인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70대 이상 노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뭐 영남 노인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40대 50대의 부담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이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야당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임기 동안에 지금 월 평균 33만 원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한테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보십시오. 제가 10년, 20년 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고작 해야 50만 원, 60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보험료 한 푼도 안 낸 사람은 40만 원씩 기초연금 받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연금 개혁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연금 전문가들이 이거는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다. 훨씬 더 분란만 만들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연금 개혁안을 던졌을까? 과연 그 배경이 뭘까? 마지막으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을 향해서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자신이 그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30년 뒤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20대, 30대도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2085년이라는 시기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청년들을 위한, 특히 청년 남성들을 위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지난 대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실 20, 3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을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죠. 여성가족부 폐지, 또 하나는 사병 월급 200만 원. 윤 대통령이 그 두 가지 공약을 통해서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데, 갈라치게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20, 3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걸로 간신히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정책은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죠. 인사는 개판이죠. 이념적으로는 극우에 경도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남성들도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지금 지지율의 바닥이고 간신히 70대 이상 노인들 지지를 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는데, 대선 때 자기를 지지해줬던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복원을 시키고 다시 한번 국정 동력을 되살려보자 라는 의도로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젊은 세대의 부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제가 89년도부터 연금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도 청년 세대였고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했고 가장 늦은 시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였거든요. 하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게 세대 연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회보험이거든요.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는 세대가 좀 더 부담을 지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연금의 성격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고, 세대 간의 갈등, 또 중년 세대의 어떤 교세 저항을 유발하는 이런 형식의 연금 개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지학의 경제버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